그럼 지금부터 고교학점제 성과 발표의 2부 토크 콘서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리는 음소거를 부탁드리고 화면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하는 이분과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입니다. 고교학점제 주요 과제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 및 학교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격차를 해소해서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오늘 참여해 주신 발표자분들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안착에 기여하고 있으십니다. 제2분과 토크 콘서트에 발표해 주실 교수님, 주무관님, 장학사님, 그리고 진행을 도와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대학의 고교학점제 지원 사례에 관하여 발표를 하실 충북대학교 이재건 교수님을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의 이재권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지자체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에 관해서 발표하실 울산광역시 중구청의 송영진 주무관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청 교육지원과 송영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고교학점제에 관해 발표하실 울산광역시 교육청 심욱환 장학사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고교학점제 팀을 맡고 있는 장학사 심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 현장과 온라인상의 질의를 정리해서 토론 진행에 도움을 주실 이창현 선생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사회자 부산진고등학교 교사 이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은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발표를 듣고 이후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종합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 중이신 선생님들께서는 발표 내용과 또 본 분과의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줌상에 있는 채팅창을 활용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종합토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탄 없는 활발한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미 있는 논의를 위해 발표자와 온 오프라인 참석자 모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다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대학의 고교학점제 지원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충북대학교 이재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은 양력이 화려하신데요. 이제 오늘 여기에 또 모신 것도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대 바이오헬스 공유대학장, 그리고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장, 교육연수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력을 보면 지역 사례에 대해 충분히 발표해 주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큰 박수로 이재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이재권입니다.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요. 제가 발표를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일단 준비해 본 내용은요. 저희 충북 지역의 지자체 대학을 아우르는 지역 혁신 사업 기반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대학의 입장에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먼저 이 충북 지역혁신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이 충북 지역 플랫폼이 지원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청북도에 있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충북 지역 혁신 플랫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거는 일명 RIS 사업단이라고 해서 전국의 6개 도에 분포해 있고요. 저희 충북도 있습니다. 바로 이 충청북도에 소재한 15개의 대학이 모여서 충청북도의 주요 산업인 바이오헬스의 제약바이오, 정밀의료 의료기기, 화장품, 천연물 이 핵심 분야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학기에 평균 52개의 교과목을 개설해서 1570건 정도의 학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디그리 과정, 인증서를 발급하고 부복수 전공 학위를 발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충북 지역 학생들이 충청북도 내 취창업을 통해서 충북 지역에 정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충북 지역 혁신 플랫폼에서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일반고의 경우 1학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북 지역의 고교학점제의 안착 및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서 저희 충북 지역 혁신 플랫폼에 15개 대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표가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창업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를 정주시키자이기 때문에 이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사업단 참여대학의 경우 지방대학 소멸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 지역 강점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교학점제부터 공유대학까지 해서 교육에서 취창업까지 충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명품도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계획 및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고교학점제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갖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북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고교학점제 강의가 가능한 교수 및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고시외 과목을 개발하고 일반고 과목 개설 및 운영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학 교육을 연계해서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프리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와 같은 목표와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저희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 육성을 발굴하는 것이 저희 충북 지역 혁신 플랫폼의 목표인데요. 그것의 한 분과로 이 고교학점제의 협력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저희 플랫폼 산하에 고교학점제 운영위원회를 두었고 충청북도 교육청과 월간 정례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 고시외 과목을 개발했고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인력풀을 3년째 구축해서 해마다 갱신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 바이오 프라이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2022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인력풀 구축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청북도 15개 대학, 여기 15개 대학은 10개의 4년제 대학, 5개의 2년제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소속대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박사급 연구원들을 바로 이 고교학점제 강사풀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의 인력풀을 정리해서 제공해드리고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게시해서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공된 인력풀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옥천고에서 고급 생명과학이 개설된 이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희소 과목이나 소인수 과목을 개설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외 과목을 개발하였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21년도에 면역계의 세계라는 과목을 저희 플랫폼 주도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였고 이것을 충청북도 교육청의 도움으로 충북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의 22학년도 1학기에 처음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운호고와 청원고에 개설하였으며 청원고는 실제로 저희가 온라인 수업 형태로도 진행을 겸해서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플랫폼의 고교학점제 운영위원회는 교육청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바이오헬스 산업의 인재 양성을 고등학교 수준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저희 센터의 12분의 운영위원과 충청북도 교육청의 장학사님이 같이 참여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협업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교육청의 이 투자하에 현재 고시외 과목 4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플랫폼의 특성상 바이오헬스 관련된 생명과학, 화학 계열 과목으로서요. 보시는 것처럼 면역계의 세계, 유전자 비밀 등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융합교 과목으로서 과학문제 탐구 및 연구윤리라고 하는 교과목도 개발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이 고교학점제의 수업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총 12억 이상을 들여서 건물을 준비했습니다. 충청북도에 있는 충북대 내에 이 한 동의 건물을 전체를 원래 이 강당이었습니다. 강당을 전체를 개보수해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센터를 구축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 논의, 수요 조사, 첨단 기자재 수요 조사, 그다음에 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문회의에 대한 전경입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다음에 화학 건축 설계사, 그다음에 충북대 시설과, 그다음에 도내 선도교사 자문을 회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선도 학교교사, 조성 우수교 선생님들의 자문을 통해 가지고 안전장비, 안전설비, 첨단 기자재들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학생과 교사의 수요를 분석하여서 그것에 맞춘 형태의 조감도를 만들었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낡은 시설을 개보수해서 수업 및 활동이 가능한 운영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대표적으로 다목적 하이브리드 강의실, 토론실, 프로젝트실, 실험실, 습실, 그리고 첨단 기자재실이 있고요. 학우를 위한 장애 경사로 화장실 등을 따로 하였으며, 이게 대학교 내 시설이다 보니까 대학교 내의 연구실 안전법을 적용을 못 받는 이유로 여기는 따로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조감도는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완공이 되었고 22학년도 1학기서부터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온오프가 동시에 되는 하이브리드 강의실이고요. 프로젝트실, 일반 실습 실험실, 습식 실험실입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운영된 게 생명과학 실험이 22학년도 2학기에 개설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충청북도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의 투자 및 지원 사업을 유치해서 좀 더 활발하게 운영 및 보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화학뿐만 아니라 물리 및 지구과학 수업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들의 사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센터를 학생 이외에도 교사 및 학부모 들에게도 공간을 제공하고 교사연수, 과학동아리 또는 전람회나 발명품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것이며, 현재도 저희가 거의 8억 정도에 달하는 생명과학 기자재와 화학 기자재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생명과학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세포 분석기나 컴포칼 연미경 이런 것도 다 갖추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마다 저희 사업단이 지속되고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보강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충북 지역 플랫폼의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활발한 그 고시외 과목 개발, 인력풀 구성에 대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리오 프라이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거기서 일어나는 수업, 그다음에 시설 이런 부분들도, 그다음에 또 이게 대학교 연구 시설이 아니라 별도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지자체, 지역대학과 함께 만들어가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발표해 주신 충북대학교 이재권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대학에 이어서 이제 지자체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또 모셨는데요. 우리 흔히 구청에서 근무하신 분 중에 특이한 이력을 또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전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연구원으로 역임하셨고, 현재는 울산 충구청 서로 나눔 교육지구 미래교육지구를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지원과 송영진 주무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원과 송영진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모으는 울산 중구, 중구형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울산 중구의 현황, 지역자원 현황, 발굴 모델, 운영 사례, 유관기관 참여 방안, 2025년까지의 고교학점제 순서로 보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인 울산 중구는 5개 구군 중에 한 곳으로 37제곱킬로미터의 면적과 13개 동이 있습니다. 21만여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초등 21개교, 중등 11개교, 고등 9개교로 총 41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중구청의 고교학점제는 2개의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중구 관내 9개 교의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 및 발굴해 연구학교의 교육과정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공동교육과정 또는 소인수 과정을 열어 학생 모집, 출결, 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10개의 공공기관이 우정혁신도시에 이주하였고, 우리는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별 초등창의체험,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인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도 학과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기관인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안전보건공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대학교와 8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고교학점제 수업 발굴을 위해 4단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별 자유학년제, 지금은 자유학기제라고 하죠. 꿈길 체험처로 등록된 곳과 홍보관이나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선정하여 발굴 후보군에 올리고 교육과정을 개발합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 지역사회 연계형 수업 유형 및 학생 수요가 있는 과목을 지자체로 요청하면 발굴 가능한 후보군에서 고교학점제 모델을 찾습니다. 고교학점제 요건에 맞는 2단위 과정과 체험 수업 요건들을 충족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개발된 교육과정은 차념도 수업으로 진행되며 코티칭 교사와 협의하여 개발된 교육과정을 수정하거나 강의 지도안을 공유해 수업의 평가 및 생활기록부 작성을 협업합니다. 운영 사례입니다. 우리 군은 에너지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2019년 초등학교 대상 에너지 프로젝트 수업을 개발했고, 해당 수업의 연장으로 2020년부터 과학교양 수업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2단위 수업을 개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CSR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공동교육과정으로 진행됐고, 연구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됐으며 코티칭 교사가 붙어 과제 및 평가를 도왔습니다. 21년부터는 연구학교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직접 연결해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3년에 과학교양 고시회 과목으로 교과서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울산 테크노파크와 연계한 첨단화학 수업입니다. 2020년 2학기 울산 테크노파크,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과 함께 2단위 수업을 개발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교육과정 중 8시간 체험 수업을 편성해 롯데정밀화학, 퇴광산업 등 기업 탐방 코스를 짜고 시설 투어 및 체험 과정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수업 역시 연구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됐으며 코티칭 교사가 붙어 과제 및 평가를 도왔습니다. 세 번째, 울산과학대학교와 연계한 첨단화학 수업입니다. 해당 과정은 실험 실습형 유형으로 울산과학대학교 실험실에서 진행됐으며 학생의 출결 및 평가도 교수님이 직접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만 진행됐던 고교학점제가 대학의 실험실을 활용한 체험 수업으로 진행됐으며 별도 교과서를 제작해 학생들이 생생한 교육과 체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또한 코티칭 교사가 붙지 않고 출결과 평가를 진행한 것도 개발 교육과정의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간호보건 수업은 2022년 울산과학대학교와 개발한 교육과정이며 2023년 1학기의 운영 예정 과정입니다. 연구학교의 간호보건 수업에 대한 요구를 시작으로 울산과학대학교와 간호학과와 협업하여 2단위 및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과 체험 수업을 넣은 교육과정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과정은 상반기 코티칭 교사와 강의 계획서 및 지도안을 공유하고 1학기 소인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 참여 방안입니다. 유관기관 참여는 6가지 단계가 있다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당자의 교육 개발에 대한 열의가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사업으로 교육과정 개발에는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개발 과정을 끌고 가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육부, 교육청, 지원청, 학교가 아닌 기초지자체에서 교육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가 필요하고 이를 설득할 담당자의 열의와 성과가 필요합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을 비롯해 서로나눔 교육지구, 미래교육지구 등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등학교 대상 고교 학점제를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지원해야 하는 어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와 접목하기 쉬운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고교 학점제를 시작하기로 한 2019년 울산은 세븐브릿지 모델을 내세우며 에너지를 테마로 내세웠고 이 시기에 맞춰 에너지 공공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동서발전과 업무 협약을 맺어 초등과정 및 고교 과정을 발굴했습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보장과 포상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서 CSR 참여 시 동료를 위한 포상을 드렸고 직접 강사를 구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직급에 맞는 강사 수당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참여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외부 강사의 강사 수당 책정 기준과 지자체의 외부 강사 책정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강사 수당의 간극이 줄지 않는다면 유관기관의 참여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구청장 포상뿐만 아니라 시장님, 교육부 장관님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4단계 이후에는 외부 요인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ESG 경영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장려하고 기업 경영 평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 지원 사항이 고려가 된다면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5단계 운영시간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직장인들도 초과 근무를 하기 싫듯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과정은 18시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정착과 더불어 교육과정 운영 시간이 교과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면 유관기관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지역사회 연계형 고교학점제 및 교육과정 개발 시 고시회 과목의 신설 등록에 필요한 절차 간소화가 지자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과정의 교과서 개발과 완성된 지도안으로 학교 교사 및 대체 강사를 구할 수 있는 장점과 지자체는 개발하고 등록한 실적과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2025년까지 우리 구는
12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든 과정을 고시의 과목으로 등록하고 교과서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정착되면 이제 연구학교 중심이 아닌 9개 고등학교 대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성과 및 실적에 따라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이후 자리에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지자체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보통 지자체와 협업하는 사례가 흔치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공기관과 이 대학이 협업해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송영재 주무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청 신묵한 장학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장학사님은 이력을 보니 고교학점제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구축하셨고 학점제형 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다과목 지도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및 소인수 선택과정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셔서 내놓으란 모든 어떤 제반 사항들을 다 담당하신 장학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또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울산교육청의 고교학점제팀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심욱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고교학점제, 그 중에서도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운영 방안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으로는 첫 번째 울산 중구 선도지구 현황,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현황, 그다음에 지역 유관기관 연계 공동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현황, 다섯 번째 지역 유관기관 공동교육과정 운영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교육과정이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보여 그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이번 발표를 기회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요인이 여기 아래 보이는 4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 놓고 보니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인 듯 합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 유관기관이 매우 다양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역병원, 공공기관, 시민단체, 마을교육공동체, 기업체 등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관들 중에서 저희 울산에서 소개드릴 기관은 공공기관, 그것도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연구소 소속 연구원 박사님들을 강사로 모시고 운영한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타 시도에서 너무 잘 운영하고 계셔서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그림은 울산 중구 선도지구의 현황입니다.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선도지구가 소규모로 구성되었다는 겁니다. 전국에 48개 지구, 1000여 개구가 선도지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21개 정도 학교가 하나의 선도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산은 4개구가 선도지구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여기 시작하시는 우리 장학사님께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참여기관들이 저희 선도지구와 굉장히 가깝게 있는 겁니다. 중구청이 저희들 선도지구 내에 존재하고 있고, 공공기관들이 바로 옆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바로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일관의 공동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물리적으로 이런 가까운 거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듯 합니다.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제는 저희들 교육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저희는 교육협력센터가 울산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내에 여러 부서들과 중구청의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기관과 대학의 일정 물적 자원을 선도지구 내 학교들에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선도지구에서의 지역사회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교양과 첨단화학은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었습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된 내용입니다. 2019년에 교육청의 서로 나눔 교육지구 운영과 중구청에서의 교육 전문가 채용을 통한 학교 지원 준비, 그리고 학생여자고에서의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강좌 수요 등이 아주 잘 맞물려서 선도지구가 시작되는 시점인 2020년에 바로 혁신지구 소재 연구소들과 협력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2학기에 보면은 첨단화학이 테크노파크에서 울산과학대로 이렇게 바뀐 게 색깔로 다르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강의를 담당하시던 연구원님께서 이직으로 불가피하게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울산과학대와 협력하여서 이 공동교육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공공기관과의 연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동교육과정 활동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지역 유관기관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선도지구에서 운영한 현황인데 4개 학교가 연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울산고, 성신고, 학성여고에서 각각 하나의 행사를 운영을 하면 나머지 3개 학교에서 같이 참여하여 운영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 사진입니다. 공공기관 연계 5번째로 공공기관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의 실제에 대해 성공 요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 관련자 정기협의회를 통한 협력, 두 번째가 강좌개설 학교장과 강사 소속 기관장의 의지와 지원, 그다음에 세 번째 학교 소속 코티칭 교사와 기관 소속 강사 선생님의 헌신과 노력, 네 번째 교육청, 지자체, 교육단체의 사업 현황 공유 및 과정과 결과를 공유한 것이 성공 요인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각각의 성공 요인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일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업무 관련자들의 협의를 통한 협력 관계 유지입니다. 마음만 맞으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말처럼 담당자들의 마음이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소개된 협의회를 3가지로 분류하면 기관협의회, 교강사협의회, 선도지구 업무 담당자 협의회가 있는데 기관과 선도지구는 보면 아실 듯 해서 두 번째 교강사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강사협의회를 보면은 커리큘럼, 그 다음에 수업, 평가, 성적 처리, 그 다음에 세특 기록 등으로 간단히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협의의 대상입니다. 연구원 박사님들의 전공 관련 내용을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니 그게 딱 맞는 교재가 없어서 교재가 없고 또 고시회 과목에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코티칭 교사와 강사 선생님께서 함께 꾸준히 만나서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코티칭을 하신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공 요인, 두 번째 성공 요인은 강좌개설 학교장과 강사 소속 기관장의 의지와 지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유사하겠지만 그 기관의 장의 의지에 따라서 정책이 변경될 수 있기에 중요한 것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학교장님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바로 그 코티칭 하는 선생님에 대한 격려와 수고로움에 대한 인정 정도만 해도 우리 선생님들은 충분히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사 소속 기관장님의 지원은 저기 첫 시간 수업 강의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실제로 첫 시간을 그 기관장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해 주시고 기관 소개, 그다음에 산업 동향, 대표 기업의 현황이라든지 관련 분야의 향후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이끌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 소속 연구원의 강좌 개설 권유 및 적극 지원 약속,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많은 기관에서 체험 견학은 가능하지만 이 34차시 수업을 해주실 강사 선생님의 섭외 어려움으로 공동교육과정으로서의 수업은 어렵다고 많이 고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 소속 기관장님이 우리 연구원님의 강좌 개설을 이렇게 적극 권유를 해주시는 부분이 실제 강좌가 개설되는데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코티칭 교사와 강사 선생님의 헌신과 노력입니다. 코티칭 교사의 역할은 여기 쭉 적어 놓으신 것처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모두 신경 써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코티칭이라고 제가 붉은 글씨로 써놨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코티칭입니다. 모든 수업 시간을 우리 코티칭 선생님과 강사 선생님이 함께 그 수업을 운영을 하시고 강사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실 때는 우리 코티칭 선생님께서 뒤에 앉으셔서 그 수업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이해가 부족하다 하면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관 소속 강사 선생님은 봉사와 재능 기부 수준의 마음가짐으로 강사를 맡아주셨다고 합니다. 본인의 업무와 출장 등으로 항상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서울 출장 마치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수업을 실제로 진행을 해주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강좌 관련 전문 지식이 탁월하고 관련 분야 최신 동향들이 수업 시간에 설명되기도 하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생생한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래에 언급된 그 부족한 교수법 관련된 내용들은 역시 우리 코티칭 선생님의 몫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우리 코티칭 선생님께서 운영하신 내용인데 왼쪽에 보이는 내용이 그 과학교양 수업 참여하는 학생들과 이루어진 단톡방의 한 모습을 캡처를 한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들 다 안내가 되고 뭐 프로젝트며 진로연구 탐구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렇게 꾸준히 안내를 해줘야 되고 수업 변경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안내 들어가고 챙겨야 되는 것까지 다 선생님의 몫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강의 일정표에 대한 내용이 우리 코티칭 선생님과 강사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공 요인으로는 교육청, 지자체, 교육단체의 공동교육과정 관련 정보 공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 및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상황과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의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언급된 교육단체는 저희들 2019년 처음에 초기에 교육 사업을 하는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강사를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정된 정보력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강사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단체들의 정보력을 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4가지 요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기관과의 공동교육과정 준비 방안으로 다음에 3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교재 제작, 인력풀 구성, MOU 체결. 앞에서 나온 내용들과 다 유사한 내용들인데 공공기관 역할이 포함되고 학생 수준에 적합한 교재 제작. 이건 중구청에서 25년까지 12과목을 목표로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내 또는 유사기관 통합하여 수업 가능 연구원들의 인력풀 구성. 인력풀은 저희들이 대학 인력풀과 선생님들 인력풀은 구성되어서 안내가 되고 있지만 공공기관, 특히 연구소 관련된 인력풀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관련 인력풀이 구성이 된다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공공기관의 MOU 체결을 통해서 이후에 업무가 진행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가지가 잘 진행이 되면 공공기관, 특히 연구소의 공동교육과정 실제 운영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역기관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성공 요인에 대해 말씀 주셨고요. 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협업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공동교육과정 준비 방안에 대해서 교재 제작, 인력풀 구성, MOU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역 유관과의 지자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발표해 주신 심욱환 장학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제 발표를 들어보았는데요. 발표자분들께 온오프라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분과 주제인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종합토론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발표에 대한 사전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사회장님, 네,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사회장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신청서를 적으실 때 사전 질문을 2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수여고에서 지역 사례와 연계한 이 고교학점제 사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발표 내용으로 좀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삼강고등학교에서 농어촌 지역 그리고 도시 지역의 우리 교육 수준의 질적 양적 차이가 나게 되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이 부분이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묵한 장학사님께 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지역의 이 교육 기반들을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이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 센터를 지금 현재 각 시도별 1개소 이상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내, 일과 후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간적 거리의 문제를 온라인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 센터를 조금 더 확대한 온라인 학교를 지금 현재 신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4개 시도가 준비를 해서 올해 23년에 온라인 학교를 개교를 하고, 올해 4개교가 준비해서 24년에 개교하고, 나머지 9개 시도가 24년부터 준비해서 25년에 개교하는 걸로 계획되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 운영이 되는 게 오프라인과 동일한 어떤 교육적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이런 공간적 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나마 대안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거점 센터와 온라인 학교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 중이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발표 내용과 분과의 주제에 관련해서 채팅창을 활용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또 조금 있다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지금 몇 분 선생님들께서 나와 계신데요. 현장에서도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질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질문들이 나오는 동안 먼저 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 내용을 보면요, 그 대학의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단 참여 대학으로의 진학 유도, 지방 대학 소멸 위기 대안 제시 등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학생들한테 어떤 지원 방안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 내용에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지방의 많은 대학들이 지금 입학 그리고 졸업, 여러 가지 취업,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결국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대입 전형에 분명히 반영을 하기 위해서 도입이 될 텐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 대학에서는 이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대학이 입학 아니면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운영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대학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 대학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학교 밖 교육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대학에서도 이를 신경 쓰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것을 이수한 학생은 동일 대학에 지원할 경우 이 학점을 인정을 1학년 때 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자체에 많은 영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자님께서 물어보신 학생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느냐? 대학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령 인구가 줄면서 이것에 대한 활용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교학점제가 활성화된다면 지방대학들은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이것을 첨단 기자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전공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대학에 많은 전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공들을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진로 선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면요. 그 충북 지역 혁신 플랫폼이 지자체하고 대학, 기업 간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발표를 들어보면 과연 지자체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또는 어떠해야 하는지 하여튼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약간 제가 들으면서 과연 그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게 좀 약간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역할 또 어떤 역할을 앞으로 또 기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곤란한 질문을 주실 것 같긴 한데요. 이 지자체라 하면 아마 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 교육청 장학사님 두 분이 오셔서 앞에서 듣고 계셔서요. 제가 말을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주 뵙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자체 도가 어떤 역할을 했고 하기를 원하냐. 일단 했고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와 관련해서는 진행된 게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조직과 관련돼서 진행된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게 일단 제 그 의견이고요. 다만 이제 다 아시겠지만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되면 이제 그 도에서 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아무래도 그것이 이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도에 관련되신 분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도는 이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대학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고 행재정적인 제도 개선을 좀 앞장서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대학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시스템이나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명분은 뭐냐? 이 교원이 흔쾌히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그런 부분을 도에서 이게 대학은 단순히 이 교육부 산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도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대학의 교원이 흔쾌히 참여하고 참여를 통해서 본인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송영진 주무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례가 이렇게 흔치가 않은데 그래도 울산 중구청에서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교육청의 역할이라든가 학교의 역할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이 학교나 교육청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결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지자체에서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고요. 연구학교에 대한 요구와 학생들이 원하는 요구를 반영을 해서 그 해당 교육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점으로 되는 거는 저희가 공공기관별로 전체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 업무 협약을 근거로 대학이나 공공기관에 강의 개발이나 강의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연계나 교육과정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수정을 하고 연마다 한 개 내지 두 개를 필수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게 또 두 번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과 연관해서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집중해서 여쭤보면은 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렇게 가지는 데 있어서 방금 전에는 이제 교육청 학교와 어떤 차이가 이제 별로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른 지자체들은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울산 중구청은 이런 지자체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대신에 저희 중구가 먼저 고교학점제를 시도한 게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차이점을 두자면 서른나눔 교육지구나 미래교육지구의 사업이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당 교육과정이 교육 자치를 염두를 두면서 초등이나 중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사례가 제 개인적으로는 듣진 못했고, 그리고 네, 그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일반고 대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저희 중구가 특별하게 차이점이라 생각한다면은 2025년까지 학교가 필수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나중에 지자체도 지원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시도를 한 게 다른 지자체와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추가로 또 갑자기 그 질문을 드리면서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아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혹시 다른 교육청에서 울산 중구청과 같은 사례를 만들려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루트가 혹시 있을까요? 네네.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저희도 이제 서로나눔 교육지구 사업을 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교육자치로 저희가 지자체가 학교로 들어가는 수업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서로나눔 교육지구 사업과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반고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시면서 추가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을 담당자가 논의를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공기관 내지 공기업과 가장 연결하기 쉬운 합의점을 찾아서 그 부분부터 파서 진행을 해야 고교학점제를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갑작스럽게 질문 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사회장님 혹시 네네. 네. 저도 이제 강의 발표를 듣다 보니 이제 질문거리가 좀 생기는데, 일단 중무관님을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제가 처음 송영진 중무관님이 어떠신 분인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학교에서 행정실과 우리 교무실이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또 멀리 있는 그런 분인데, 중무관님이 또 이 고교학점제 역할을 하신다고 하니 어떤 분인가 궁금했고, 직접 와서 뵈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굵으셔서 여기가 석고롬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어떤 분들 주체해서 그거를 개발하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공공기관을 발굴 대상으로 목표를 잡고 10개죠. 10개 공공기관을 발굴 대상으로 리스트업을 해놓고 제가 매 해년마다 2개 내지 3개 그 수업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잠시만요. 제가 말하면서 헷갈려서. 주체가 네, 그리고 예. 그 주체라고 하기 좀 모호한 게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 중에 고교학점제가 하나의 분야여서 저희 팀에서는 제가 이제 고교학점제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인력적인이나 물리적으로 양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학성여자고등학교 선생님과 더불어 약사고등학교 선생님께 그 도움을 요청을 받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내용이랑 양 같은 걸 정해가지고 저희가 또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연구학교에서 요청한 교육기관 내지 그 공공기관이 있으면 그 공공기관 분들과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따로 뭐 협의회나 운영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방문하고 과정 내용들을 토론을 해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2단위내 내지 체험 관련 수업들을 더 또 협의를 하고 이제 다 조율이 되면은 저희가 회의를 열어서 네,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고 다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차년도에 지원될 연구학교에 코티칭 교사 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네. 굉장하십니다. 저희 학교에 꼭 모시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또 코티칭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도 학교에 있다 보면은 특정 과목을 개설했는데 강사분이 없을 때 결국 이제 강사분을 모시지 못했을 때 전문 강사를 모시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이제 이 코티칭, 그러니까 전문 강사와 교사가 코티칭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까 심욱한 장학사님께서 발표 내용에서 교강사 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내리에 꽂히게 됐고 굉장히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운영하다 보면은 코티칭 교사와 그리고 강사의 어떤 역할 분배, 예를 들면 이제 생활 기록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참여를 하지만 계속 관찰하면서 어떤 부분은 기록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이 수업 내에서 분배를 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심욱한 장학생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실제 수업이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과학교양 과목을 이렇게 학성여자고등에서 3년 동안 운영하신 선생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전에 대학 교수님이나 또는 어떤 학생들의 직접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그렇게 덜 힘들었다고 말씀을 덜 힘든데 연구원 소속 우리 박사님들께서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것들의 연구가 주된 내용이지 이렇게 가르쳐 본 것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 파악, 그 다음에 학생들을 또 어떻게 이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잘 관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레포를 형성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익숙하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학생들에 대한 반응이 없는데도 이렇게 진행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코티칭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나면 항상 말 그대로 코티칭을 하셨기 때문에 뒤에서 파악하고 계시다가 그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해주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그 심욱환 장학사님께 한번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으로 질문을 주셔서 아마 이 부분은 교육청에 계시는 우리 장학사님께서 대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심리학, 교육학과 같은 교양교과 혹은 전문교과에 대한 강사풀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는 아마 이런 그 교과를 가르치기가 이제 힘들다는 맥락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과목을 개설은 해야 되는데, 강사 선생님을 모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질문에서 나오신 것처럼 인력풀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도 2020년부터 인력풀이 구축이 되었고 그 구축된 인력풀을 매 학기마다 업데이트를 현행화를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는 강사 선생님의 수가 230여 분이고 개설된 강좌 수가 한 70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복되는 강좌들도 있습니다만 꾸준히 지금 그 과목 개설되는 강좌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울산에서 이렇게 인력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라면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타 시도에서도 동일하게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서 학교에다가 안내하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심욱환 장학사님께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질문을 드리고 현장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동안 잠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발표 중에 보면 이제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이제 공동교육과정 운영 성공 요인을 이제 4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들었고요. 근데 성공 요인 말고 혹시 이외에 단연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려움은 아까 발표하는 중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첨단화학 같은 경우에 강사 스님께서 이직을 하시는 바람에 그 울산과학대로 이렇게 과학대 교수님을 모시고 운영을 하게 되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지금 3년간 수업을 해주신 우리 그 연구원 박사님께서 2023년 올해로 서울소재대학 교수님으로 초빙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을 잘 운영하고 계시던 선생님, 강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직이나 정근으로 인해 가지고 자리를 비우게 될 때 그 과목을 유지하기 위한 강사 섭외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됐지만 아직까지 그 공공기관 연구소에 대한 인력풀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축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해서 2학기에 과학교양 과목을 개설을 할 수 있는 강사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이후에도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 과목을 개설하려고 해도 중구청에서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강사를 섭외를 해 주시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2가지가 잘 매칭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에 대한 강사 섭외, 그다음에 그 강사 선생님이 꾸준히 저희들의 강좌를 맡아주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에서도 아까 그 울산 중구청 지자체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먼저 저 질문은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린 이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고교학점제 지원 사업의 안착 및 확대를 위해서 현재 그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제도적으로 뭐 지원하거나 혹시 보완할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도적인 부분을 실제로 이제 대학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부분이긴 한데, 그 대학 교원들에게 우리 아까 이제 뭐 강사를 인력풀을 꾸미시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준비하셔서 제공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데 제가 실제로 그거를 꾸려봤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정말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시냐면 내가 고등학생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나 정말 자신 없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도 가르쳐 봤지만 정말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 대학생과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또 이 고등학교 선생님들만큼 저희는 참을성이 부족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하신 교수님들이 잘 안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청 우리 장학사님께도 말씀드리고, 뭐 예전에 도지사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대학 교원들이 이걸 하고 싶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그게 뭐냐? 첫째, 대학 교원이 그것을 했을 때 시술을 인정받는다. 어느 정도 믿기가 됩니다. 두 번째,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이게 뭔가 업적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대학 교원들 할 겁니다. 실제로 이게 뭐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없고요. 미국에서는 학교 밖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좋은 대학 가려면 미리 프리스쿨을 많이 다니는데 그때 대학 교수가 거기에 나오면 그 일정 이상의 학점을 하면 그것을 국제저널 한 편 쓴 그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 돼야 교수님들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된다면 얼마든지 대학 교수님들도 좀 생각을 좀 더 넓히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선도지구 그 모형 연구도 하고요. 여기 지금 교육부 관계자들도 나와 계신데요. 네, 저희가 연구도 하고 또 정책에 반영해서 이런 분들이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는 발표 내용에 좀 내용을 담았었는데, 강사수당 부분이 간극이 많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지자체는 저희 시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또 학교 자체의 지침대로 그 강사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많게는 2배 이상까지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간극의 차이가 좀 좁혀져야지 될 것 같다 생각을 했고요. 어디가 더 높은 거죠? 어디가? 지자체가 더 높습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청을 저희한테 해주시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참여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제가 좀 그 공공기관 관련된 담당자분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힘드실 텐데 왜 참여를 하시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CSR 사업을 하시면서 기업 경영 평가에게 점수가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경영 평가의 목록이 상당히 두리뭉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사회 참여에 대한 점수, 환경적으로 뭐 그런 A4 용지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게 실적으로 점수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아마 평가하는 게 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따라서 부처가 다 다르겠지만 고교학점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은 공공기관 아마 지금 공공기관 담당 분들이 없으셔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강사 섭외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학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요구할 거는 교육부에 요구를 하는 내용 1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게 교원 감축 문제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교원 정원 감축이 이제 매년 진행되고 있고, 그걸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4년에 일몰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걸 이제 한시적이라는 말을 빼고 정원의 기간제 교사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안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이렇게 반대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왜 이전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해오고 있던 그 고교학점제가 되기 전에 세웠던 그 정원 1인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이 교사의 정원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면
그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사의 정원을 산출하는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의 기준을 적용해서 계속 감축을 하지 말고 이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적정한 교사 수를 산청하는 기준을 만드셔서 기재부에 요청을 하시면 이런 중간에 있는 뭐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뭐 이런 부분들 완충 장치들을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원하는 교사 정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줌에서 또 이재권 교수님께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충북 지역 혁신 플랫폼 아주 매력적인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을 타 시도와 협력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타 지역 학생들도 충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장 학사님 눈치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 충북 지역 혁신 플랫폼은 지역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한정적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실온닷도 있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면역 개의 세계 같은 경우는 이 충북도 내에서 많은 그 고등학교들의 수요가 있고 또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지난 학기에 온라인 수업을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교육청과 협의하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는 당연히 제공해 드릴 의향이 있고요.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충청북도에서 자신의 꿈 충분히 펼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개 대학, 충청북도에 있는 15개 대학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 있고 저희 플랫폼의 1년 예산이 420억입니다.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학기당 100에서 150만 원 그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그리고 졸업하면 최소한 저희가 확보해 놓은 일자리만 320석이 넘습니다. 그런데 충북에는 현재 그만큼의 졸업생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에 오시면 충분히 꿈을 펼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북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은 많은데요. 이제 저희가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과 함께 소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질문은요. 고교학점제를 위한 이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사회들, 특히 대학이라든가 지자체에게 선구자적 입장에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답변과 함께 소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옆에 앉아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사실은 이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 거점대에 있어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교학점제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고교학점제가 대입 전형이랑 연계될 것이고 저희 대학들은 이것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학에는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들 인력이 있습니다. 다 전문 그 분야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시설들, 실험기구나 아니면 도구, 아니면 시스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대학도 고교학점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명분 또는 이런 의지를 좀 일으키기 위한 지자체나 교육청에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자체, 교육청, 대학이 함께 이런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자체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운영을 한다라는 좀 당위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지자체에서 교육자치를 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운영을 해야 될까? 왜 지자체가 운영을 해야 하냐라는 거에 대한 좀 물음에 답변을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좀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성과와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 학교 몇 개 발굴을 했고 몇 명의 학생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좀 넘어서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개발한 과정들이 나중에 오픈이 되고 학교나 학교 학생들이 관련 과정 교육들을 들으면은 결국에는 중구청 저희가 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개발한지 모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구청 자체로 이거를 확실하게 남기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게 이제 고시의 과목의 교과서 등록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지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나중에 고교학점제를 운영하시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지자체 고교학점제 담당자로서 여기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운영하시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잠깐 여기 들려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좀 더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고교학점제가 2017년 정도부터 이렇게 언급이 되었고 지금까지 많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반발이 많이 심했었고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껴보면은 상당히 많이 우호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울산 같은 경우는 중구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또 알아서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주셔서 참 고맙고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고교학점제 쪽으로 이렇게 많은 교육청 이외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들에서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의 교육청 자체만의 행사가 아니라 이런 지역기관, 대학,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 같이 모여서 협의하는 이런 기회를 가지면 그분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약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더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과 어떤 협의를 많이 만들어보는, 협의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발표 때 언급된 것처럼 또 연구소 협력 공동교육과정이 이제 2019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한 3년 넘게 운영되어 온 사업입니다. 제가 2022년도에 업무를 맡아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 담당하셨던 담당자분들, 장학사님, 코티칭 선생님, 연구원 강사 선생님, 그리고 또 학교 교육과정 부장 선생님들의 애씀과 그 수고로움을 제가 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고교학점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생 과목 선택권의 기회가 넓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발표를 준비하고 또 여러 발표를 통해서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 장학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에 고교학점제를 학교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변화가 좀 더뎌서 약간 다른 선생님에게 조언을 받은 것이 가랑비에 이제 비가 졌는지 모르니까 이제 천천히 진행하면은 다 젖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장마가 되고 오래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이제 정말 옷이 다 젖어가는 게 느껴질 정도고 곧 이제 우박이나 이제 태풍들이 이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학생의 마음처럼 부산교육청에서도 이제 울산교육청에서 개설하는 우선 과목을 좀 이수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현재로는 그런 부분이 좀 막혀 있고 온라인 학교가 이제 개설을 된다고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인근 지역 교육청끼리 이제 같이 이수하고 과목들을 공유하는 그런 큰 그림도 한번 기대해보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의 토크 콘서트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장 및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 믿습니다. 뜻깊은 시간 좋은 분들과 자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그럼 오늘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고교학점제 2분과 토크 콘서트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오늘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성과 발표회의 모든 행사도 마무리됨을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를 주관하신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